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나요? BWB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2022 3일자 부산 스테이지 절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2부의 포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포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심플렉스의 포머 CEO셨죠. 님로드 레하비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Web3 is already here, you just don't know it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님로드 레하비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오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웹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웹3는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웹3, 여러 가지 또 다른 흥미로운 새로운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You through a short journey of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왜 웹3가 이미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또 비즈니스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또 커뮤니티와 또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법도 바꿀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크립토 생태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비트코인밖에 없었습니다. weren't many people in the 커뮤니티 안에 참여하는 사람조차 많지 않았고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크립토의 전반적인 방향 그리고 블록체인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식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n general, Web3 is basically the 웹3는 메타버스가 실현되는 것이죠. 웹2는 인터넷이 확장되는 것이었고 더 많이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웹3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른 현실을 만들 겁니다. 물리 현실 세계,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마시는 것, 그리고 가상현실에 또 시뮬레이션된 환경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나 현실을 메타버스에 구축하는 것은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은 원래 가상 공간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of what is possible. 이제 무엇이 가능한지의 그 경계를 물리적인 구조의 한계를 그리고 여러 가지 존재들의 가능성 경계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So in the metaverse or Web3, 메타버스나 웹3를 보면 몇 가지 근본적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죠. 사람도 있고 객체도 있고 제도, 사회, 경제, 생산, 문명 그리고 가버넌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3.0에 웹 3.0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환경적인 것을 보면 상업적인 환경이 있고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를 소비하고 뭐 제품을 이커머스에서 구매를 하고 that in the 그래서 이 환경에
측면 중에서도 이 상업적인 환경은 우리가 VR 그 헤드 글래스를 이용해서 지금 뭐 물건을 다 사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웹 3.0에서 구현이 되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VR셋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메타는 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 그다음에 자연 환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피파 온라인, 세컨 라이프 같은 게임을 하셨을 텐데요. 이미 우리의 환경이 웹3로 옮겨가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웹3 환경의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More important ones, the way I see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버추얼 네이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게임이나 챗봇, 스포츠의 챗봇 이런 게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더 포용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AI랑 대화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서포트 채팅 기능이 있는데 이 플랫폼에서 언제 이 자동 챗봇에서 사람 지원 상담 인력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in these slides there will be the real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상 세계에는 진짜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시뮬레이션이 되어서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버추얼 네이티브들은 앞으로 더 흥미진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에셋도 있고 NFT도 있고요. 그런 뭐 매직 거미라던가 이런 게 게임에서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메타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인 건데요. DRM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계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I think institutions is 이제 제도가 정말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이미 이 크립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에서의 크립토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규정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특히 탈중앙으로 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중앙화라는 것은 사실 정부와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탈중앙화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규칙,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제 메타버스가 더 확장하게 되면서 더 많은 마찰이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우리는 정부보다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는 그러한 최초의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보다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데이터가 적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 더 많은 마찰이 있을 것이고 커뮤니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커뮤니티를 봤을 때에 너무나 많은 커뮤니티가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실생활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VR을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교환하는 등 더 직접적으로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네, 사회적인 측면은 보면 다양한 법이 관할 것마다 다르게 존재를 하는데 아마 현재 메타버스에서의 법이라는 것과 현실 세계의 법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디지털 자산을 훔쳤을 때에 게임 안에서 누군가의 아이템을 훔쳤을 때 어떤 법이 적용이 될 것인가. 이프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최대 MMORPG였는데 트레이더와 파이럿들이 있었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해적의 두 개의 파가 한쪽에서 다른 쪽을 9개월 동안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의 리더를 설득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갖고 멀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략한 쪽에서 이 모든 배를 다 파괴했습니다. 게임의 화폐를 이용해서 또 그러한 공략을 했는데요. 그때 피해액이 약 5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게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근데 게임의 규칙과 게임의 법이 적용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약 5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규제당국과 법 집행 기관에서 이러한 게임에서 발생하는 일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또 실제 버추얼 세상에서 어떠한 법이 이제 규정이 되어야 하는가 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또 현실과 가상세계의 법에 대해서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크립토의 경제라던가 금융 시스템에서의 크립토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는 여러 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간의 탐욕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코인을 거래하면서 또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많은 것들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생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에서도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고 판매하는가. 예를 들어서 NFT를 우리가 만들면 그 생산 비용은 0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시장가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비용에다가 마진을 붙일 것인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생산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연산력이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 나중에 클라우드의 존재를 하게 되는데 사실 클라우드가 정말로 클라우드가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에 어쨌든 서버와 컴퓨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는 중앙화가 되어서 SLA를 따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통역이 되고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보면은 메타버스 상에서는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웹3의 메타버스의 문화를 보면 밈 문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질문을 하면 워츠앱에서 밈을 많이 따라 하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에티켓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행동하는 것을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온라인상에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가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탈중앙화된 조직을 우리가 어떠한 그에 대해서 어떤 가버넌스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이 최대한 최소화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데 뭔가 법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그거 정말로 법이라고 부를 것인가. 지금 크립토의 생태계를 보면 코드가 법으로 이제 인식이 됐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탈중화되기 때문에 2016년에 이더리움의 포크가 있었고 최근에 바이낸스 체인에서도 기존의 규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사실 코드가 법이라는 것과는 다른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코드가 법으로 통용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지 않고 현재 인터넷, 메타버스 그리고 웹3 간에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주 점차적인,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연결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도 못하고 음식도 시키지 못하고 하는 등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가 현재,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삶과 현실에서의 삶, 그리고 메타버스의 또 웹3의 경험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가를 봤을 때에 많은 부분은 전환을 한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웹3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플렉스를 1년 반 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심플렉스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크립토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서 2013년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야 했고 그때 비트코인이 아마 $40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로커스 체인을 지금 고문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정말로 큰 이슈라서 어떻게 탈중앙화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확장을 해서 웹3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로커스 체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앞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강력하고
더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러한 많은 액티비티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웹사이트를 그냥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수백만 명 콘커런트 유저를 지원하는데 분명한 3D 구조, 센서 피드백, 비디오 피드백을 지원하려면 정말로 더 큰 인프라, 더 나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터랙션 자체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VR에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햅틱 숱이 충분히 안전해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한 활동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커뮤니티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님로드 레아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세션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다음에 모실 대표님은요, 슈퍼블락의 김재윤 대표님 모셔볼까 합니다. 자, 오늘